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끔찍한 악몽. 2. 신볼샵 1이 무너집니다. 3. 카오스 상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은 지진과 지하 지진의 위험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환태평양 화물이라고도 불리는 지진 대포를 통과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진은 주로 지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 지진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본은 전문가들이 지진 예측 및 대비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진은 여전히 일본에서 큰 자연재해로 남아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도쿄타워의 중앙 지하 균형 시설에서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여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타워는 지금 쓰러질 수 있으며 인접지역에 대피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중심에 위치한 도쿄타워 연결 지하 기계실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타워 하단 외부체가 회전하고 지하 폭발 피해가 주택가로 번지며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폭발의 여파로 인해 도쿄타워의 중심축이 크게 틀어져 있으며 지하 균형 운전실이 폭발해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폭발의 여파가 지하관을 통해 퍼져 도쿄타워 일대 주택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처럼 땅이 솟아오르는 기괴할 정도의 재해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도쿄도청은 도쿄타워의 최초 폭발 사고를 완전히 은폐시키려 했다는 사실이며, 도쿄 시민들의 거주 지역이 땅 솟구침 현상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상황에서조차 도쿄타워의 폭발 피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타워의 폭발 사고 소식을 숨기기 위해 해당 주민들의 땅 솟구침 신고 접수는 도쿄타워 폭발, 인접 하천 솟아올라, 1 도쿄도 부인, 전부 거짓 재해 신고라는 여론을 조성해 해당 주민들의 신고 접수를 완전히 묵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일본 도쿄구의 도쿄타워와 연결되어 있는 지하 균형 운전 기계실에서는 원인 불명의 지하시설 대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각종 관리 기계들의 폭발 파손은 물론, 연결되어 있는 타워 하단 부분이 약 3도가량 기우는 것과 동시에 내부에서 근무 중이던 근무자 8명이 심각한 화상 피해마저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긴급히 속보로 전한 도쿄중앙방송사에 따르면, 현재 도쿄타워의 지하 운전실과 연결된 2차 균형 담당실에서 엄청난 화재가스가 폭발하며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폭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원인불명의 이유로 내부 지열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주요 기계들의 고열화 현상이 첫 번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부가적인 피해 추측은 근무 직원들의 단순 화재 유발 행동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세부 원인 조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폭발 피해에 파손된 주요 타워 운전 설비들은 도쿄타워 지하시설 40% 파손, 원인불명 고온 폭발, 타워 균형 담당기와 비상전력장치 시설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화상 피해를 입은 내부 직원이 너무 많아 해당 지하시설은 소규모의 소방대원만이 진입해 구출 작업과 동시에 화재 진압 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도쿄소방대에 의해 파악되고 있다. 아직까지 도쿄도청의 중앙타워 관련 정식 사고보고회는 시작되지 않고 있으나, 지하시설 내부 관계자들이 도쿄도청 시설 정비 담당 직원이었던 점과 함께 타워의 하단부가 일부 뒤틀린 외부 현상 피해마저 발생한 상황이기에 곧 도쿄도청의 정식 사고보고회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라며 타워 지하시설이 연쇄적으로 폭발해버린 처참한 사고 현장과 함께 대규모 내부 직원이 화상 피해를 입은 사고 속보를 긴급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타워 지하 폭발 사고가 더욱 엄청난 규모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해당 폭발 피해의 충격파로 인해 타워 하단부와 중단부의 일부 시설들이 약 2도에서 3도가량 틀어져 타워의 전체적인 균형 설계의 축이 완전히 뒤틀려버렸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외부적인 태풍이나 폭설 등의 영향이 추가적으로 가해질 경우 타워의 온전한 무게중심 균형을 절대 장담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실제 도쿄도청 내부 설계 직원 간부의 정식 사고 보고에 따르면, 원인불명의 지열 온도 상승으로 인해 주요 균형 담당 크레인과
전력 시스템의 동축선들이 심각하게 뒤틀렸다는 보고 발언을 전하며 외부적 상황으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으나 내부적인 건물 중심 균형 고리들이 약 3도가량 크게 뒤틀어졌다는 충격적인 보고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진압 상황 이후 현장으로 직접 긴급 설비 보수를 진행한 도쿄도 설비보수팀 또한 타워의 상단부로 이동할수록 중심축 1도의 틀어짐이 매우 큰 건물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의 발언과 함께 지금 당장이라도 중앙타워 인접 200m 이내의 대형 공장들은 1타워 지하 상당히 불안, 최소 거리 공장 가동 즉시 중단, 지층에 강한 충격 떨림을 줄 수 있는 지하 고정시설 생산 공장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는 피해 상황 분석 발언을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타워 설계도면 관리 관계자들은 이번 지하시설 폭발 사고로 최소도 달여가는 타워의 비상전력 가동을 실시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 앞으로 다가올 태풍의 피해와 함께 여름의 엄청난 강수량이 작년과 같이 기록적으로 쏟아지게 된다면 타워 전체의 구동시설의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태풍의 강풍마저 지속적으로 강하게 타격을 준다면 이미 최초로 뒤틀려버려 연약해진 타워 하단 중단 고정 크레인들이 더욱 큰 폭으로 뒤틀려 무너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 발언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도쿄 중앙타워의 지하 폭발 사고가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단순 폭발 사고의 피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타워 지하실과 지층이 연결되어 있는 일부 마을 주택지와 하천들에서 갑자기 약 1m가량 땅이 부서지며 솟아오른 채 엄청난 열기를 사방으로 뿜어내는 매우 기괴한 재해 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인근 거주 지역 일본인들의 엄청난 단체 패닉 사태를 유발했기 때문인데요. 도쿄타워와 인접한 외곽 하천 지역을 직접 촬영해 제보한 한 일본인의 피해 제보 영상에 따르면 도쿄타워 쪽에서 전달된 엄청난 땅울림과 폭발음이 들리고 난 직후 1타워 구역 거주민 폭발 직후 하천 부지 솟아올랐다. 충격. 곧바로 마을 중앙 하천의 땅이 기괴한 모습으로 솟아오르며 부서지기 시작했다는 제보 발언과 함께 매우 심각한 악취까지 함께 느껴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 모두가 상당한 불안에 떨고 있다는 제보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주민은 도쿄타워 쪽에서 시작된 땅울림과 폭발 피해의 원인이 대규모의 지진 피해인 줄 알고 곧바로 지진 태비태세를 취하였으나 갑자기 하천 인근의 땅들이 전부 뜨겁게 느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지열의 온도마저 느껴졌다며 해당 촬영 영상을 다급히 지역 언론사에게 제보했습니다. 또한 하천 지역이 아닌 도쿄타워 직근접 마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몇몇 주민들은 하늘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리고 난 직후 갑자기 해당 거주 지역의 모든 가스관이 사용 불가능해지며 집안의 가스 시설까지 전부 정지되어 버려 어떠한 일상생활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추가적인 피해 제보 발언과 함께 도쿄타워를 포함한 인근 거주 지역 일대에 오래 거주했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이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충격적이라는 인터뷰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도쿄타워 지하폭발 사고 이후 인접 거주 지역과 하천 지역에 발생한 일련의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도쿄도청의 정부 관계자들은 마을에서 발생되는 기괴한 현상은 도쿄타워 지하의 폭발 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지역 언론사에 주민들의 피해 제보를 전달해 거짓된 여론 조성을 하지 말아달라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단순 보고에만 진행하며 타워 지하의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련의 사고 해명도 없는 비열한 보고 회견만을 진행했는데요. 도쿄도 중앙정부기관 대변인의 사고 보고에 따르면 도쿄타워 지하 연결 운전실의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한 폭발 원인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밝히기 어렵다는 모순적인 보고 발언을 전하며 화상 피해를 입은 인원들 중 정부기관 소속인 관계자들까지 존재하고 있어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거짓 여론과 사고 원인 추측에 대해서 중지해달라는 모순적인 피해 보고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대변인은 타워와 연결되어 있는 운전실이 이번 폭발 피해로 완전한 수행 기능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한 것은 맞지만 몇몇 지역 언론들의 타워 중심이 무너져 내렸다는 보도와는 달리 타워 외부에는 어떠한 피해 사실도 없으며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통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관리해왔기에 타워 균형 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해명 발언을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도쿄도청은 폭발의 피해에 지하 운전실 대부분의 운전 장비가 화재의 피해를 입었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도쿄타워의 자체적인 균형 시스템을 통한 유지 보존 방식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이번 폭발 사고가 화상 피해 인원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인 것은 맞지만 결국 지하 연결 운전실이 이번 기회에 폭발해버려 소멸해버린 것은 폭발 오히려 기회. 기존 운전 탈피 황당 발표. 1. 도쿄도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많다는 황당스러운 발언마저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쿄도청의 정식 답변과는 달리 와세다대 소속의 건축설비 전문 교수들은 이번 타워 지하실 폭발 사고의 피해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인접 거주 지역의 땅이 솟아오른 지열 솟구침 현상이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약 한 달 이내로 도쿄 이내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즉각적인 피난 명령이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분석 발표를 전했는데요. 와세다대의 다니구치 설비 교수의 도쿄타워 폭발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 현장의 단편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해 1차적인 폭발 피해가 최초로 발생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정작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사고 현상은 인근 저지대 거주 지역과 하천에서 발생된 토지 붕괴와 솟아오름 현상이라는 발표와 함께 하천 토지의 넓은 면적이 함께 뭉개지며 솟아오른 것으로 보아 지층 면적 아래에 존재하고 있던 유동성 마그마 형체들이 타워 지하실 폭발 사고로 엄청난 외부적 자극을 받아 일정 수준 팽창에 나타나는 매우 위험한 지열재해라는 다급한 분석 발표를 전했습니다. 또한 인접 거주민들이 함께 제보한 악취 현상마저도 지열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던 마그마 가스가 결국 폭발 사고로 인해 함께 분출된 것이 분명하다며 하천 전체의 부지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위험 가능성과 함께 도쿄타워의 중심축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뒤틀렸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추가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도쿄 거주 일본인들도 상당한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이며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추가 반응마저 연쇄적으로 보여주는 일본 몰락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몇 일본인들은 땅이 솟아오르는 것을 눈앞에서 본다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다. 내가 지금 선진국인 일본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결국 도쿄타워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더욱 강한 충격이 가해진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당장이라도 헬기를 이용해서 타워를 붙잡아야 할 것 같다. 바이러스 상황이 그나마 나아진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떠나서 나의 거주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 타워가 쓰러지면 모두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건축 기술자들이 타워의 쓰러짐 방지를 위한 기술을 전수해 줄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한국만을 믿어야 한다. 라는 등의 다소 황당스럽고도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나라의 패닉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일본에서는 비상식적인 사고재해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제는 땅까지 솟아오르는 자연재해의 나라 그 자체인 충격적일 정도의 재해 피해가 그대로 나타나며 대처조차 할 수 없는 일본인들의 현실 부정 단계에 다다른 상황마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며 열심히 TSMC를 추격하는 중입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사람으로 싸우는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전문 인력이 1년에 1,000명 정도씩 나와야 하기 때문에 석박사급 고급 인력과 고졸 인재를 나눠서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한국과 대만에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반도체 영업 기밀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자료들을 본 한국 반도체 전문가들은 건강검진 문진표인 줄 알았다고 할 만큼 한국의 반도체 기밀을 세세히 요구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를 견제한다는 빌미로 한국과 대만의 고급 반도체 기밀까지 얻어
반도체 산업을 다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과연 한국과 대만의 기술력만 있으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반도체 기술쯤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 기술을 빌미삼아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가면서 반도체 공학을 전공한 미국인 학생이 극소수로 줄었습니다. 동시에 소셜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회사의 등장으로 HW 기술 인력보다 연봉이 높은 SW 기업들로 학생들이 몰려갔습니다. 인텔이 서서히 볼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들의 직접적인 영향력 안에 넣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인텔은 삼성전자의 고급 인력을 배가거나 TSMC 출신 고급 인재를 영입해 가는데 철안이 돼 있습니다. 2년 전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과 함께 독립 파운드리 사업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세우겠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담당하던 임원을 영입했습니다. 미국 실리콘 그래픽스, 반도체 기업 LSI 로직스 등을 거쳐 삼성에 입사한 뒤 13년간 반도체 관련 사업을 담당한 하오홍을 영입해간 것이 대표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반도체 인재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 2세 회사 간의 뺏고 뺏기는 반도체 인력 쟁탈전이 세계 대전만큼이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TSMC에서 무려 31년 동안 반도체 미세공정 분야에서 일했던 임원과 13년 동안 근무했던 설계기술 전문 임원을 빼갔을 뿐 아니라 대만 파운드리 업체 UMC의 반도체 전문 인력과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법인에서 약 13년 동안 일했던 임원까지 영입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인력 배가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중국은 코로나19를 틀어막기 위해 도시 봉쇄를 장기간 실시했고, 여기에 질려버린 대만 출신 고급 반도체 기술자들이 봉쇄가 끝나자마자 대거 중국을 이달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만의 반도체 박사학위 소지자 등 기술자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했는데요. 대만 반도체 기술자 3천여 명이 중국에서 일했는데 중국 반도체 기술자 중 7.5%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TSMC에서 17년간 일했다가 삼성전자를 거쳐 2017년부터 SMIC의 공동 CEO를 맡고 있는 량멍숭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는 SMIC 위 7나노미터 공정 생산 성공을 이끈 주역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미중 반도체 갈등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중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대만인 근로자들에게 중국 직장과 미국 시민권을 두고 양자택일을 종용했습니다. 직장과 시민권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만도 자국 반도체 인력이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 아예 대만의 헤드헌터들이 중국을 위해 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만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을 단속하는 TF팀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간 미국의 반도체 부흥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을 이탈한 대만 출신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유도하고 TSMC로부터 반도체 기술을 전수받아 반도체 부활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역시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TSMC는 자사가 운영하는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해 미국 반도체 기술자들을 대만으로 데려와 약 1년 동안 교육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대만 생활을 하고 미국으로 복귀한 미국 엔지니어들이 스엔스에 TSMC에 대한 불만을 올린 겁니다. 이들 미국인 기술자들은 샵 TSMC는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수가 업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의 근로를 해야 한다. 샵 TSMC 경영진의 피드백은 미흡하고 휴가도 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다.
즉 미국 기술자들은 아시아 특유의 기업 문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올해 초에는 TSMC의 대만 출신 기술자들이 미국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미국인 근로자들과 업무 문화 차이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TSMC 반도체 기술자들은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반도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TSMC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사의 연구 능력을 분산시킬 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TSMC는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혹평했으며 대만 기술자들은 미국 공장 인력들은 야근과 잔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생산량이 형편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이미 두 나라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융합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이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인력들 간 갈등은 삼성전자의 예상 밖의 호재가 되었습니다. 대만 기술자들이 기업 문화가 너무나 다른 미국보다는 대만과 문화가 비슷한 같은 동양권인 한국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대만 TSMC 엔지니어 출신 린준청을 영입, 삼성전자 부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린 부사장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전문가로서 패키징과 웨이퍼 처리 분야의 다수의 특허까지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입니다. 또한 삼성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 UMC 출신의 차이위엔천 상무를 파운드리 기술개발실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는가 하면 애플, 엔비디아, 인텔, 브로드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 출신 임원들도 다수 영입해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혹한기 속에서도 삼성은 고급 인재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퀄컴에서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개발 전문가인 베니 카티비안을 삼성 미국 법인 부사장으로 영입했는가 하면 인텔에서 극자외선 기술 연구 전문가와 슈퍼컴퓨팅 기술 개발 전문가를 스카우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아마존이나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선 것과는 정반대 행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반도체 인재 전쟁의 핵심은 최상위 기술을 가진 고급 인력입니다. 그런데 인텔, 퀄컴, 애플 등 글로벌 기업으로 떠나갔던 아시아 인재들이 역량을 쌓은 뒤 최근 한국이나 대만의 자국 기업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이런 추세는 삼성에게 유리한 국면입니다. 최근 글로벌 팹리스 1위 기업인 퀄컴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윤세승 부사장과 인텔에서 21년간 경력을 쌓은 극자외선 전문가 이상훈 부사장이 삼성을 선택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는 대만 정부가 전체 지분의 6.4%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적주의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 근무를 꺼리는 편입니다. 미국은 문화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일본에서도 인재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일본 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연구 조직을 통합한 것인데요. 삼성은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에서 복수의 반도체 관련 연구시설을 운영해왔는데 이를 하나로 합쳐 삼성 요코하마 연구소의 통합 R&D 시설을 마련한 것입니다. 삼성이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TSMC와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반도체 우수 인력을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뺏고 빼앗기는 고급 인재 쟁달전을 보면 반도체 산업은 곧 사람으로 싸우는 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2,200억 원을 투자해서 박사급 반도체 고급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반도체 인재 화보야말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안보의 문제이므로 바로 어젯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파격적인 워싱턴 선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파격적이라 전 세계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일면에 보도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이 한국에 또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하며 한국을 비웃었다가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선언 도중 이재용 삼성 회장의 깜짝 대반전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바이든과 미국은 큰 절망에 빠졌는데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 122명이 대거 동행했습니다. 최근 꾸려진 경제사절단 가운데 단연 최대 규모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전기선 HD 현대사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미국 기업 총수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 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많이 정상회담에 참여한 적이 없을 정도로 미국 기업들도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포함해 퀄컴과 GM, 보잉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키드 마틴 CEO까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워싱턴 선언 중 바이든이 또 한국을 열받게 하는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한국의 용감한 한 기자가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불안해하고 있다. 라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바이든은 제 생각엔 지금까지 많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그들을 저지하거나 성장을 방해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국익은 한국이 잘 해내길 바라는 것이라며 자신이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것들이 한국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에도 혜택을 가져다주며 전 세계에도 이익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 칩스 액트 등 일련의 정책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면 한국도 혜택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난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을 제한해 중국에 있는 삼성과 SK 공장을 큰 위험에 빠뜨렸는데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니 말도 안 되죠.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조사 중인 가운데 미국이 대중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미국의 첨단 GPU, 그래픽 처리 장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는 중국의 기술 혁신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미국은 민감하고 중요한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강화해 나가고 있다. 라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어 난처한 입장이라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중국 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제재법을 따라야 합니다. 반제재법이란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바이든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의 중국 제재에 동참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에 있는 삼성과 SK 공장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경우 중국 공장에서의 디램 생산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만큼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는데요. 이렇게 충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반대로 한국이 미국에 청구서를 내밀어야 한다는 시원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에 수백조 원의 투자도 했으니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그에 합당한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워싱턴 선언에서 우리들의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워싱턴에 모인 미국 핵심 반도체 및 관련 기업 CEO들을 모두 만나
미국 대신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설득했고, 이들은 즉각 미국 대신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소재 기업 코닝의 웬델 윅스 대표는 지금까지 코닝은 한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고 수천 명을 고용해왔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사실을 밝힌다고 말했고, 이재용 회장을 만난 직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 회사이자 미국 1위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한국의 공장뿐만 아니라 대규모 R&D 센터도 짓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공장을 다른 나라에 짓는, 특히 한국처럼 반도체 시장 규모가 큰 곳에 짓는 일은 종종 볼 수 있었지만, 이렇게 기술 보안이 핵심인 메인 R&D 센터를 다른 나라에 짓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려던 것을 삼성 때문에 한국에 짓는 것으로 바이든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반도체 제조장비 회사 램리서치도 미국 투자를 취소해버리고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램리서치 팀 아처 최고 경영자 CEO는 한국이 자신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의 신공장과 R&D 센터를 모두 지어 한국에 사실상 을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재용의 설득에 미국 기업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바이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미국이 아닌 한국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바이든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래는 미국에 수백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려 했지만 바이든의 계속되는 뒤통수에 화끈하게 한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 기흥구와 화성 301만 M, 평택 289만 M에 차례로 반도체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인 남사읍의 시스템 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규모는 710만 M로 앞서 지은 세 단지를 합한 것보다 큽니다. 투자액 300조 원의 직간접적 생산 유발 효과 700조 원, 고용 유발 효과 160만 명가량으로 예측됩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SK도 이곳에 415만 M 규모 용지에 12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습니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부장 업체와 팹리스 등 최대 150개 회사를 유치합니다. 세계에서 감히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압도적이며 가장 중요한 반도체 단지가 바로 한국 용인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곳에 미국 반도체 관련 회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회사들이 들어오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이곳에 입점하는 순간 초대박이 나지만 제외되는 순간 한순간에 아웃사이더가 되기 때문이죠. 이에 미국 현지 매체들은 이재용 삼성 회장이 바이든의 집인 워싱턴에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이끌어냈다며 바이든이 제대로 복수를 당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난 바이든은 이제야 한국에 파격적인 특혜를 제안하며 한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CNBC는 이번에 IRA 세부 조항을 통해 바이든은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며 이번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 배터리의 확장을 막아 한국 배터리 3사가 전 세계 점유율 70%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홍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은 한국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핵 사용 논의에서 한국이 더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바이든의 이러한 발표에도 삼성은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천명했고, 이재용 회장의 설득에 미국 대신 한국에 투자를 하기로 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 결정을 확정했습니다.